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태진 투쟁이 현재 불붙지 않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중심이지 과거처럼 일반 국민이 모여서 100만 이런 형태는 지금 아니라는 거죠. 첫째, 일반 국민들은 무엇보다 꼴보기 싫은 윤석열이 이 자진 퇴진하는 것은 뭘까? 현재로서는 강제로 끌어내리기에는 아직 재임 당시에 심각한 위법이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명태균 사안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민심은 이러한 사건의 실체와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짜을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이죠. 항상 검찰은 최고 권력을 겨냥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높였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그러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을 끝까지 보호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탄핵 집회에 잘 참여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이 교체됐지만 결국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다시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그 별로 삶이 달라진 것도 없고 최근에는 더 삶이 어려워졌죠. 과거와 같은 이러한 탄핵 집회에 시큰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윤석열을 발굴한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죠. 주변에서 막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의 말만 믿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측근의 말만 믿고 윤석열을 발굴했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세 차례 정권을 잡았지만 자신을 지지했던 그렇죠? 50%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다수당을 장악했던 노무현, 문재인 때는 청와대와 국회가 힘을 모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것. 그 제대로 된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언론도 제대로 못했고, 그죠?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사학재단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남아서 이들의 기득권이죠. 공안 세력과 그다음에 사학재단, 언론, 조중동 이들이 지금까지도 이러한 개혁에 반대하는 전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이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다시 또 정권을 잡고 싶어서, 그죠? 정권을 연장하고 싶어서 정권을 연장하려면 중간층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가 불분명한 중간층이 반대하는 과격한 개혁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때 검찰 개혁의 의도는 좋았지만 준비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죠. 전혀 법조계죠. 법조계를 알지 못하는 학자 출신의 조국을 장관으로 했을 때는 정확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진압하기에는 너무나 안이하고 무능했다는 거죠. 그 무능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 민주당이 노동계와 진보 진영을 배제하면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 실망한 노동계나 진보 진영이 반윤석열 투쟁에서 선두에 설 수 있음에도 민주당이 그러한 강력한 동맹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규탄하고 노동자 민중대회를 수차례 열고 거기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에게 타살당하고 어,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노동계와 진보 진영이 앞장서 왔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탄핵 집회의 계기와 씨앗을 만들었고 100만 명 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이후에도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탄핵 집회에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기동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 많은 주요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가장 강력한 전위부대의 역할을 하고 조직과 재정도 사실은 민주노총이나 노동계에서 많이 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성공 이후에 민주당이 집권했지만 의석 점유율과 득표율을 일치시키는 공정안이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이러한 연동형 선거제도를 강화해서 노동 진보 진영에게 손을 내밀어 해서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진보 진영은 이러한 권력을 독점한 민주당에 실망했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는 반윤석열 투쟁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살 길은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는 조폭 기질이 있죠. 사실 이러한 조폭 기질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까지 그렇게 출세를 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 부인 김건희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 역시 윤석열에게 공동 운명체임을 강조하면서 혼자서는 안 죽을 거다. 같이 죽자 하겠죠. 윤석열 네가 나를 버리면 사실 김건희가 가만 안 있겠다. 모든 걸 폭로하겠죠. 혼자 죽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이 그것도 역시 무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성격상이나 김건희의 협박 때문에 윤석열은 스스로 내려오지도 않고 김건희를 내치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윤석열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박근혜와 달리 자신이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이라든가 혹은 김건희라든가 중요한 측근이 수사를 받는 일이 없으니 탄핵 사유죠. 중대한 헌법상 법률상 위법이죠. 이러한 탄핵 사유가 아, 공론화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대통령 임기 전에 일어난 일로 해프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둘째는 2026년 6월까지죠. 1년 6개월 이상 선거가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고 임기가 아직도 반이나 남았습니다. 2년 6개월이라.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행사하면 여야 정치인이라든가 언론계 등이 윤석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자신에게 충성한다면 검찰이 언론계나 정치인의 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하게 윤석열을 보호하는 이상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윤석열을 공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73년생 51세입니다. 홀로서기에 성공한다면 이번 대선에선 실패하더라도 앞으로 대선을 세 번이나 치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안철수를 보면 안철수가 2012년에 갑자기 정치권에 등장해서 대선 출마를 했을 때가 50세인데요. 지금도 정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현재 조건에서 한동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검찰과 사법부가 이재명과 조국을 구속하죠. 유죄 판결, 징역형을 때려서 제거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윤석열의 지지가 너무 낮기 때문에 한동훈이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동훈이 윤석열의 퇴진에 힘을 줄여서 탄핵에 동의한다면 지난번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수층이 완전히 붕괴했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 일부는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에 동의한다면 한동훈과 척을 질 겁니다. 보수층이 분열해서 한동훈은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한동훈이 의원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자기 이 계파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의 탄핵에 동의한다면 보수층의 저항으로 아예 정치권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중동과 같은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버리더라도 다음에 보수 정권이 퇴출되려면 이재명, 조국 같은 경쟁자를 사법 처리하고 검찰을 독재를 해도 된다는 거죠. 법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경쟁자는 사법 처리하고 김건희죠. 윤석열 정권의 치부, 고름덩이인 김건희를 버리고 또 윤석열과 한동훈이 적당히 싸운다면, 즉 한동훈이 윤석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적당히 싸운다면 이러한 국민적 쇼를 통해서 한동훈이 국민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재명과 조국이 사법 리스크로 탈락한다면 한동훈이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윤석열의 탄핵은 보수층의 붕괴와 분열로 귀결되므로 끝까지 막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처럼
결정적인 불법이 발견된다면 보수층의 입장도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의 탄핵은 막아야 된다. 김건희를 버리더라도 윤석열은 지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윤석열의 퇴진이죠. 탄핵을 막아서 보수를 구하면서 민심도 얻고 자신의 지지력도 살리는 겁니다. 그건 이제 김건희를 희생양으로 삼는 건데 한동훈이 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그림이 완벽해집니다. 지난 7월에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에 붙여진 최상병이죠. 최상명 이런 특검 안에 이 제9위 표결을 보면 총 투표수 299표에 찬성이 194, 반대 104, 무효 1표입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재의결의 정족수는 투표 참여자의 3분의 2죠. 299명이 참여했으니까 200명이 돼야 되는데 6표가 부족해서 한동훈의 윤석열의 부결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한동훈을 따르는 의원이 20여 명이라고 하니 그중 6명만 동의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입니다.